아들이 결혼해서 나갔을 뿐인데 보험료가 3배로 올랐어요. 그녀는 그 말을 끝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지서를 쥔 손은 떨렸고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간 것이기도 하죠. 한 장의 고지서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시대.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탈락, 판정을 받는 시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보험료는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누가 이들을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닙니다. 그녀가 내민 고지서 한 장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서울 집값은 열억을 훌쩍 넘겼고 연금으로는 겨우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식이 독립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2배로 뛰거나 건강해서 병원 안 갔더니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일만 했을 뿐인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다 잘렸다. 고 허탈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이건 비단 몇몇 사람만 겪는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며칠 전 제게 찾아오신 어느 선배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6세 신명숙 선배님. 조심스럽게 고지서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금이 87만 원인데요.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17만 원이래요. 이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평생 아껴 쓰고 모아 겨우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인 분입니다. 다른 소득도 없고 자식들도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매달 연금의 5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니. 그 말투 속에는 당황과 무력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더는 외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63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8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막상 제가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느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몸으로 겪은 현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겪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더는 가만히 둘 수 없었거든요.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인상 소식이 들려오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까요? 혹시 이런 일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시집이나 장가가면서 주민등록을 옮겼더니 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뛰었다거나 몇 년 동안 건강하다고 검진을 미뤘더니 보험료 할인에서 제외됐다거나 서울에 집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쏙 빠졌다는 말 낯설지 않으시죠?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1년에 수백만 원씩 새어나가고 그게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노후 자금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직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인천 계양구에서 사시는 75세 이순자 선배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셨고 손에 쥔 고지서가 자꾸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려서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지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들어보니 결혼한 아들이 독립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뿐인데 보험료가 한 달에 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렸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인상에 너무 놀라 손이 떨렸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신을 탓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순자 선배님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질까? 그 답은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함정에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말 교묘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함정이에요. 바로 주민등록 분리의 함정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부모님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자녀의 소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부모 혼자 가진 집, 연금, 통장 잔액 같은 걸로 보험료가 새로 계산되기 시작하죠. 아들은 분가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여전히 드리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이 독립했다는 기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가계경제엔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 자녀가 분가한 뒤 부모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자녀 소득은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고 부모 혼자 가진 자산만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집 한 채, 연금 수입, 심지어 몇십만 원 남아있는 통장 잔고까지 모두 빠짐없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기쁜 자식 독립이 부모에게는 고지서 폭탄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일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교묘하면서도 억울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바로 건강검진 미수검의 역습이죠. 예전엔 건강검진이 그저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건강하면 굳이 병원 안 가도 된다는 인식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버리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갔더니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는 거죠.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나는 멀쩡한데 뭐하러 가나? 하셨던 분들. 이젠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압도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집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경우가 흔하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부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집은 팔 수도 없고 연금은 생활비로 다 쓰는 돈인데 말이죠. 겉은 부자, 속은 서민.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날 노년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상담해드렸던 수원 장안구에 사시는 68세 최정환 선배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5년 근무한 회사를 명예퇴직하신 후 아들 결혼을 계기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셨습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수순이었고 최 선배님도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손에서 종이가 툭 떨어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보험료가 월 5만 원이던 것이 갑자기 17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라 있었던 겁니다. 최 선배님이 가진 건 거주 중인 집 한 채와 국민연금 107만 원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부양가족 제도에 숨겨진 맹점이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에 집 하나만 있어도 이미 이 기준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집 한 채가 오히려 손해의 원인이 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 가족을 위해 집 한 채를 지켜왔던 분들에게 이제는 그 정직함과 노력조차 버리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공단에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던 어르신들. 그분들께 드릴 수 있었던 말이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뿐이었던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버린 상황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도 존재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알아야 움직일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그 대가는 매달 수십만 원씩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버리죠.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겪고 배운 모든 것을 하나씩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떤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여러분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마음속으로 다짐해 주세요. 이번엔 끝까지 들어보겠다. 그 약속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죠. 첫 번째 전략, 건강검진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받든 말든 큰 차이가 없었죠. 건강하신 분들일수록 굳이 병원에 갈 이유도 느끼지 못하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갔더니 오히려 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모순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의 건강한 몸이야말로 검진으로 증명하고 기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대부분 무료이며 2년에 한 번만 잘 챙기셔도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끼고 건강검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험료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습관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적용해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보험료 재산정 신청.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세요. 하지만 저소득, 저재산 상태라면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소득이 줄었다거나 실제로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많은 경우 고지서가 새로 계산되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전략, 가족통합 산정. 이건 특히 자녀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다시 묶어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한 사례도 많고요. 네 번째 전략,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건 정말 놓치면 아까운 카드예요. 퇴직한 지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저렴한 보험료를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건 시기를 놓치면 절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퇴직 직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처리하는 것만으로 매달 몇십만 원을 3년 동안 절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 전략이죠.
5번째 전략, 재산 정리. 조금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살지 않는 집이나 고가 차량은 보험료 산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9년 이하 4천만 원 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고액 자산으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재산이 보험료로 돌아오는 걸 막는 방법이에요. 6번째 전략, 부양가족 기준 다시 보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그 소득은 부양가족 기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 잘 활용해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계속 부양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작은 수치 차이지만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보험료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전략, 복지제도 총점검.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입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자격이 안 될 줄 알고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예상치 못한 금액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때그때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전략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젊을 땐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국가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대예요. 나이 들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 번만 제대로 챙겨놓으면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해보시면 조금씩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바뀐 인생의 한 장면. 몇 년 전 전남 순천에 사시는 70세 김은정 선배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후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병원 갈 엄두도 안 나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족통합 산정 제도를 알려드렸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월 보험료가 6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1년에만 140만 원 넘게 절약하신 셈이죠. 그 이후로는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이젠 약국 가시는 발걸음에도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경남 진주에 사시는 66세 오상호 선배님의 경우도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3배로 올랐는데요. 다행히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셔서 3년 동안 매월 14만 원씩 아끼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씩 걱정을 하세요. 이런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요? 괜히 기록에 남아서 문제되는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더 손해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에 전화를 걸어 자세히 말씀만 드리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면 충분해요.
그 자리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료 재산정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처럼 기한이 정해진 제도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한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 제도는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묻곤 하시죠.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히 대답드립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28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분을 상담하며 직접 확인해 온 결과입니다. 단 그 효과는 직접 실천하신 분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됐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주고 나라도 어느 정도는 살펴줬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만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들 겁니다. 나이 들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나서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건강검진부터 시작해도 좋고 보험료 재산정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딛더라도 그 길 끝엔 분명히 달라진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일이 더 소중해집니다. 정보를 나누는 건 결국 사랑을 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노후가 단 한 걸음이라도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노후 건강관리, 똑똑한 연금 활용법,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같은 정말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차분히 하나씩 풀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